네, 안녕하세요. 우리집 경제주치 보험 365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지난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보장성 보험에 관한 주의사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그 이유를 통해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보험료 할증과 같은 불이익을 안기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명백한 불안전 판매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비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딘가에 아팠었을 때 보험 가입할 때 손해를 보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이 곧 힘입니다. 그렇게 가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올바르게 보험 가입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손해보고 보험 가입하셨던 분들 이 시간 통해서 제대로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와 문자 무료로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역시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02-1638-3999번, 문자는 1668-2838번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집 경제주치 보험 365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집 경제주치 보험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함께하는 든든한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분들은요, 여러분의 손해는 막고 권리를 찾아주실 분들입니다. 조석근 김희아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우리 조석근 전문가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잘 모르겠으면 그냥 가장 많이 들었던 거, 가장 많이 그리고 알고 있는 거를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뭐 법칙도 있긴 한데 보험도 또 특히 금융상품은 특히 더 이렇게 노출된 상황에서 아니면 주변 지인에서 많이 들었던 것들로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특히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회사에 이렇게 쏠림 현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뭐 출생률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기존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좀 많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유병자분들, 오늘 제가 기저질환 약을 드시거나 최근에 병력 있으셨던 분들이 새로운 보험을 선택할 때는 과거에 했던 그런 패턴이 아니라 정말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병력 때문에 제대로 보험 준비 못했던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만약에 보험을 또 준비하셨다라고 하면은 비싸게 준비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자, 여러분,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책임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하나씩 좀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어서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아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려요. 네, 2021년 1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보험사들 같은 경우도 4월 1일부터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있을 만큼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보험을 가지고 계시지만 오랫동안 보험증권 살펴보시지 않은 분들이나 최근에 보험 가입했는데 여러 회사 비교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안에 한번 새롭게 다시 한번 비교 같은 거 받아보셔가지고 가장 저렴한 보험사가 어디인지 각 우리 시청자분들 병력에 따라서 한번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과 관련해서 비교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도 드리고 있으니까 편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참여할 수 있는 번호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자, 02-1638-3999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도 여러분 편히 무료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668-283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다 더 꼼꼼하게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고요. 가지고 있는 증권사진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보험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저희 전문가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점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할 수 있는 번호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곧 힘이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보험 역시도 아는 만큼 힘이고요. 그만큼 또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테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것 같은데 특히 지금 무렵은 돈과 또 연관되어 있는 이슈가 또 많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소식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비하면 될까요, 김희아 전문가님?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나 이런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 사게 되면 한 발 늦잖아요. 근데 보험 같은 경우는 반대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올린다 하고 하면은 그 날짜를 꼭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들은 지금 4월 1일자로 모든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 먼저 보시면은 4월 1일부터 적게는 5%, 많게는 20%까지 인상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한 10일 뒤면은 4월 1일 되는데, 근데 예정일 0.25% 인하시라고 돼 있잖아요. 먼저 예정이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험을 한두 개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럼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시죠. 근데 그 보험 증권 안에 내가 보상받는 담보들이 있을 거예요. 뭐 암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이 금액을 다 합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크다는 거죠. 내가 낸 돈보다도 더욱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보험사들이 매달 받는 보험료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어디 운영을 해야 돼요. 수익을 창출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는 보험사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을 많이 챙기기가 어려워서 이 예정이율, 말 그대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시청자분들이 가입한 보험을 해지를 했을 때 뭐 돌려드리는 해지환급금 이런 부분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서 올려받냐? 바로 우리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보험사들은 올려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떨어지는데 그런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금리는 내려가고,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라 해서 돈을 맡기려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마이너스 금리로 돼 가는 것처럼 이렇게 금리는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가운데 부분에 이제 보험마다 이제 인상되는 게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이제 자녀보험, 어린이 보험이 가장 인상폭이 클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종합보험이라 해서 한 보험 증권 안에 여러 가지 담보를 넣는 뭐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이런 걸 하나로 듣는 종합보험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단품형 상품인 뭐 암이나 치매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4월 1일부로 이 보험료가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놓치셨던 분들은 지금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료도 인상이 되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주변에서 또 잘못된 뉴스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내 보험은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이들 보험만큼은 좀 괜찮을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장 인상폭이 큰 것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알려드리고, 보험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입한 보상받는 담보 금액이나 가입 금액도 또한 줄어들 겁니다. 먼저 인상폭이 가장 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적게는 15%, 많게는 20%까지 인상 예정에 있고요. 그 이유는 어린이 담보 같은 경우는 성인 담보에 비해서도 약 한 1.5배가 더욱더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만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오래 살기 때문에 보장받는 기간이 더욱더 길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인 보험에 비해서 해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10년 동안 유지하는 비율을 보면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전체 보험사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85% 이상입니다. 성인 보험 같은 경우는 50%가 되지 않거든요. 그만큼 유지가 길기 때문에 많은 보상이 나가서 인상이 가장 높을 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종합형 보험이죠. 보험 안에 여러 가지 담보가 들어가다 보니까는 인상폭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단품형 상품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암보험이 있고 치매보험이 있거든요. 이 단품형 상품도 적게는 5%, 많게는 한 10% 이내로 인상을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 보험료 인상과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먼저 내 보험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3년 갱신형이나 5년 갱신형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인상폭이 꽤 클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들마다 다르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 담보별로 암하고 뇌 심장질환, 입원 일당이 인상폭이 가장 높을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료 변동 없는 비갱신형으로 좀 변경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만 인상되는 게 아니라요. 가입할 수 있는 금액과 보상 금액 또한 줄어듭니다. 먼저
암 같은 경우 일반암이 있고 유사암이 있는데 유사암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갑상선암이라는 암입니다. 이제 완치율 99%의 암들을 유사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유사암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 2천만 원이지만 4월 1일부터는 1,000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이대 질환 관련해서 뇌질환과 심장질환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담보인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동일하게도 1,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보험 가입하고 나서 우리가 보상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보상받는 금액 또한 줄어들어요. 보험료도 올라갔는데 내가 보상받는 금액이 줄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수술 1위가 백내장 수술이거든요. 양쪽 눈을 수술했을 때 현재 14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4월 1일부터는 양쪽 눈을 수술했는데 절반인 70만 원밖에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대 질환인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대표적으로 이제 스텐트 삽입 수술 같은 경우 지금 현재 3천만 원 보상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4월 1일부터는 1,800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만 해당되는 자궁 근종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가 되면은 자궁 관련된 이제 의무 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거든요. 이때 혹이 생겼을 경우 제거를 할 경우 현재 기준으로 150만 원 보상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4월 1일부터는 절반 수준인 70만 원으로 내려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보험료도 보험료지만 가입 금액도 여러분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나이가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백내장 수술 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140만 원 기존에 이렇게 가입 금액이 되어 있었던 금액이 70만 원으로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수술비 자체가 백내장 수술 받았을 때 적게 우리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만큼 손해율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미리미리 꼭 점검하시길 바라겠고요. 4월이 되기 전에 이번 주에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필요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린이보험과 관련해서도 아마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되는지 디테일하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예시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근 전문가께서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중에 이제 어린이 보험의 상승폭이 가장 클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에 여러 번 이렇게 차이점을 알려드렸는데 손해보험사가 어린이 보험은 보장 혜택이 더 크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좀 저렴한 회사로,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암진단비 1억, 그리고 뇌혈관, 그리고 심장질환 진단비 3천만 원, 질병 후유장애, 그리고 기타 한 60여 가지의 특약들을 다 했을 때 지금 이번 달에는 10만 3천 원이면 가입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루 차이로 이렇게 12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딱 31일까지가 아니라 지금 이미 회사들이 뭐 20 며칠부터 뭐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총 통보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31일보다도 전에 끝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10살 남성 우리 아이로 해서 20년나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했을 때 그나마 저렴한 회사로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요 금액이 되지만 아마 보통 제한받는 거는 이거보다 더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이 보장 금액을 받으실 거니까 꼭 한번 자녀분들이 있으신 가정은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어린이 보험은 사실 아이들에게 있어서 필수 보험인 거거든요. 자, 미리 준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이제 성인 보험도 여러분 어린이 보험 못지않게 또 큰 폭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험의 소비가 좀 더 많은 게 성인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도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50세 남성 기준으로 해서 20년나 100세 만기 기준을 했을 때 이제 기저질환, 뭐 고혈압이든 아니면 당뇨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병력 있으셔서 일반 건강보험체가 아니라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했을 때 암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기타 한 40여 가지 담보를 했을 때 13만 2천 원이면 이렇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역시 4월 1일부로 14만 원대, 13,000원 정도, 그리고 전체적인 비용으로 봤을 때는 300만 원 이상 똑같은 보장을 받게 위해서는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와 아니면 뭐 나의 우리 보장성 보험료는
뭐 한 4, 5만 원 이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나마 이제 저희가 항상 보험사들 비교해서 저렴한 회사로 그러니까 이렇게 인상률을 보여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거의 인상폭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린이 보험도 이렇게 인상되는 폭 저희가 예시를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성인 보험도 같이 한번 각각 살펴봤습니다. 보면은 어린이 보험은 400만 원 후반대 거의 500만 원대인 거고요. 성인 보험은 이제 300만 원 후반, 약 400만 원인데 사실 한 가정의 보험으로 좀 따져 보면은 거의 2천만 원. 그러니까 아이가 둘이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라는 그런 셈인 겁니다. 4월 1일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또 우리가 준비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험료 인상 전에 준비하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지 뭐 팁이라든지 그리고 또 필수 보험은 무엇인지 이것까지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좀 들어볼까요, 조석훈 전문가님? 네, 그래서 이제 종합보험하고 이런 어린이 보험에도 마찬가지로 종합보험 형태는 우리가 가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입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은행 뭐 빠져나가는 날 보면은 막 보험사들에서 한 뭐 8개, 10개씩 이렇게 빠져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럼 막 중복된 것도 있고요. 막 갱신형도 있고 본인이 무엇을 가입하는지 모르는 채 통장에서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시청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보험 형태로 해서 관리하기도 쉽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입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종합보험이니까 여러 가지 보험들 그리고 갱신형 보험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도 함께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달에 뭐 2만 원, 3만 원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성인 보험 같은 게 300만 원이니까 이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정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한 푼이라도 더 줄여서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위험한 게 사실 돈 없이 오래 사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리모델링이나 어떤 포트폴리오를 이게 남은 기간이 얼마 없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 좀 더 확실한 팁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638-3999번 전화번호 함께하고 있고요. 무료도 문자도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1668-2838번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짚어보자면 유병자이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인상 전에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좋을까요? 조석훈 전문가님. 유병자이신 분들도 사실 뭐 똑같은 얘기지만 할증이 더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하고 똑같은 비교를 통해서 보험료를 확인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최근에 보면은 60세 남성인데 건강체로 하게 되면 보험료가 한 13만 원 정도 해서 뭐 암진단비 한 2, 3천, 뭐 각종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 한 40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유병자 보험이 되는 순간 25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다 4월 달에는 더 인상폭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 아니면 시청자분의 남편분 아니면 우리 아내분께서 기저질환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미리 꼭 한번 요번에 전체적인 것들을 내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해서 좀 함께 문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병자분들을 위한 보험 정보들 저희가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올바르게 보험 계속해서 준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여러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참여할 수 있는 번호니까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 번호로 연락 계속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02638-3999번 문자 1668-2838번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유병자분들을 위한 보험 정보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험료가 오르기 전 남은 기간 동안 가입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유병자 보험을 어떻게 보험을 선택해야 하는지 더더욱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험사만 잘 선택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김희아 전문가님 뭐가 있을까요? 보험사와 상관없이 상품을 잘 고르셔야 돼요. 워낙 유병자 보험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유병자 유형을 보면요. 한 6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4가지 관련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건데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이제 좌측에 있는 유병자 보험이 가장 저렴한
저렴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 시청자분들 병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 상품이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가장 저렴한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사들이 물어보는 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3개월 이내에 병원 다녀오신 적 있는지, 3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을 하신 적이 있는지, 5년 이내 8대 질병은 암, 백혈병, 에이즈, 간경화, 뇌질환, 심장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 안 되시는 유병자분들은 가장 저렴한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거절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 두 번째 유병자 보험인 325 보험을 준비하시면 돼요. 이 325 보험 같은 경우는 유병자 보험 가장 처음 나온 보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앞서서 3년 이내 입원 및 수술이 아니라 2년 이내 입원 및 수술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5년 이내 8대 질병이 아니라 5년 이내 암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개시켜드린 보험보다는 두 번째로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근에 입원하거나 수술하신 분들이 가입이 유병자 보험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 보험이 새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중주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년 이내 중증질환만 아니면, 중증질환은 바로 암, 뇌, 심장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유병자 보험의 비싼 보험 같은 경우는 3일보험이라는 거예요. 3개월 이내 병원 다녀오신 적 있는지, 1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하신 적 있는지. 이 3일보험 같은 경우는요, 암 환자분들이나 뇌 심장질환 경험하신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예전에는 암 환자분들 5년이 경과돼야지 암보험을 다시 가입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3일보험이 나오고 나서 태어난 지 1년만 경과되면은 어떤 분들이든 다 가입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희귀질환 환자분들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선천적이나 후천성으로 장애 있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약 먹고 있다 해서 꼭 유병자가 아니라는 거죠. 간혹 이 약만 드시는데도 이 유병자 4개 중에서 가장 비싼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보험 담당자한테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 나한테 이렇게 가장 비싼 보험을 제시를 해줬냐. 이 부분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유병자 보험을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는데 한 30% 정도가 이렇게 비싼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보험료 인상되기 전에 저희한테 한번 상담을 통해서 내가 나한테 잘 맞고 있는 유병자 보험을 가입 중인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병자 보험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구나라는 걸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내 그 병력에 따라서 보험도 유병자 보험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놓치셨던 분들은 이것도 한번 같이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담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유병자분들이 또 보험 준비할 때 가장 요즘은 많이 살펴봐야 되는 게 합병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거의 이제 유병자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앓고 계시는 분들이 유병자 보험을 대다수가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은 다른 질병보다 특히 합병증이라는 질병에 관련해서 더욱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고혈압, 당뇨 관련된 합병증이 어떤 거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 먼저 고혈압부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뇌질환, 뇌경색이나 뇌졸중, 뇌출혈 관련된 합병증이 있고요. 또한 안구 내에 뭐 출혈 같은 부분, 그리고 시력 손실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심장질환, 혈관질환이기 때문에 심장질환에서도 뭐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뭐 심부전, 급사에 돌연이 있는 가장 위험한 합병증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남성분들만 해당되는 뭐 발기부전도 있고요. 뭐 동맥경화, 말초혈관질환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혈액순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뇨 환자분들도 바로 볼게요. 당뇨 환자분들은요, 고혈압 환자분들보다도 합병증이 더욱더 무섭다는 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먼저 그림에 나와 있는 순서 말고 당뇨 환자분들이 먼저 오는 합병증이 바로 족부궤양, 맨 밑에 있는 발가락이 썩어가는 이 합병증이 첫 번째로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눈의 실명이 있습니다. 눈 같은 경우에 혈관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눈의 실명이 두 번째로 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많이 오는 당뇨 환자분들 합병증이 바로 심부전증, 만성심부전증이라는 부분인데 신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합병증이 오고 있고 이거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고혈압과 동일하게
뇌질환과 심장질환 관련된 이제 합병증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뇌나 심장질환, 혈관질환 같은 경우는요,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장내시경이나 뭐 위내시경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혈관은 아직까지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을 내 몸에 두고 지낸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각각의 합병증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물론 합병증으로 인한 질병도 무섭습니다. 근데 이 유병자분들은 이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수술비가 더 무섭다, 엄청나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도대체 어떤 수술을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내고 받는지 이거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석훈 전문가님 어떻게 지금 되어 있을까요? 고혈압하고 당뇨약이 당뇨가 지금 당장 크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아마 아시죠? 저도 이제 혈압약을 한 만으로 한 3년째 먹고 있는데 항상 똑같은 얘기 듣습니다. 지금 당장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걸 한번 놓치게 되거나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어떤 큰 질병이 올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꼭 챙겨 먹으라라고 항상 제가 듣는 얘기인데 거의 그 중에서도 뇌와 심장 관련된 것으로 만약에 병이 커진다면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이제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물론 협심증으로 인해서는 뭐 당장 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큰 급성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이런 전조 증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 넘어가게 되면은 큰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랬을 경우에 그나마 이제 가는 혈관의 어떤 그 길이 조금 막혔으니까 풍선으로 좀 늘리자 하게 됐을 경우에는 한 6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거 저희가 뭐 수술비 관련돼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스텐트 삽입 수술이라고 해서 50대 이상이 받는 수술 중에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수술에서는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텐트라는 기구를 그 혈관 안에 넣어서 넓혀주는 거죠. 피가 잘 통하라고, 혈류가 잘 원활하게 흐르라고.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우리 자동차도 엔진 오일 갈아주듯이 기구가 또 오래되면 또 바꿔주는 그거있기 때문에 평균 또 한 3번 이상 하죠. 그럼 이거 곱하기 3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수술하게 됐을 때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 길을 넓혀도 한계가 오잖아요. 넓혀도 한계가 왔을 때는 그 길간에 이 길을 이렇게 아예 뛰어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아예 막혀버렸으니까. 그래서 관상동맥을 우회해서 수술하게 되면 비용이 2천만 원대고요. 더 좋은 걸로 하고 싶다. 그럼 3천만 원대입니다. 이렇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심장 관련돼서 특히 수술비 담보를 잘 설정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고요. 자, 뇌 관련돼서 보면은 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뇌출혈만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90년대하고 2000년도 초반 생각해보죠. 보험을 거의 다 생명보험으로 가입했어요. 생명보험으로 가입하다 보니까 뇌출혈, 뇌질환은 거의 다 뇌출혈 진단비, 뭐 수술비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뇌출혈 수술비. 하지만 뇌질환은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뇌동맥류라고 해서 뭐 야구선수 최근에 연예인들 이렇게 뭐 발병했다라는 기사도 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 했을 때 비용이 400만 원, 600만 원. 뇌경색이죠. 뇌경색과 뇌졸중은 다른 겁니다. 뇌졸중이 더 중증이에요. 뇌졸중이 더 중증입니다. 뇌경색은 뇌졸중으로 가기 전 단계예요. 뇌졸중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풍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경색 같은 경우에도 이 적지 않은 비용, 뇌혈관 우회술, 그리고 정말로 위험하게 됐을 때는 1,000만 원. 그래서 실비보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비보험 처리하면 되지. 근데 먼저 내야 돼요. 먼저 내야죠. 우리 실비보험 청구해보셔 아시겠지만 돌려받는 거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우선 내가 내고 나서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라든가 진단비, 수술 확인서 아니면 진단서 이런 것은 내가 병원비를 내지 않고도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까 우리 김희원 전문가 얘기한 것처럼 고혈압,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2대 질환 관련돼서 특히 더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담보들과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수술법도 굉장히 다양하긴 하지만 진짜 말씀처럼 무시무시한 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더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4월 1일부터는 가입 금액도 적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비싼 수술비 오롯이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전에 준비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유병자분들을 위한 올바른 플랜 지금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바로 좀 만나볼까요, 김혜아 전문가님? 네, 유병자 보험 중 가장 저렴한 보험이 이제 345 보험을 바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먼저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유병자 보험계의 무해지 같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가장 저렴하거든요. 이제 무해지 상품이 워낙 보험료가 저렴한데 유병자 보험계의 무해지 상품이 바로 이 335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325 간편심사 보험보다도 약 40% 정도가 저렴합니다. 이 보험료 차이는 저희가 잠시 뒤에 바로 알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보험사 저희가 또 비교를 해왔습니다. 325 간편심사보험, 345 보험 중 어떤 회사가 가장 저렴한지 알려드릴 건데, 먼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회사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요. 이 회사의 특징은 유병자 보험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건강한 분들과 동일한 보험 담보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인데, 과거에는 유병자분들은 뇌졸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밖에 가입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요즘 유병자 보험은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더 나아가서 간병인, 표적항암 치료비, 그리고 해당 보험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술비에서 112대 질병 수술비를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 세 가지입니다. 3개월 이내에 병원 다녀오신 적 있는지, 그리고 2년 이내 입원 및 수술이 아니라 더 1년이 늘어난 3년 이내 입원 및 수술에 해당되시는지, 마지막으로 5년 이내 8대 질병은 암, 백혈병, 에이즈, 간경화, 뇌질환, 심장질환인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상해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겪으시면은 납입 면제가 되는데, 초창기에 유병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 납입 면제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상해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겪었을 때만 납입 면제가 돼요. 이 후유장애라는 부분은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눈 같은 경우 예를 들 수 있는 게 한쪽 눈이 실명되면은 50% 후유장애입니다. 근데 이렇게 80% 이상으로 가입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양쪽 눈이 다 실명이 돼야지 납입 면제가 발생하겠죠. 하지만 유병자 보험 가입하는 담보로 봤을 때 거의 암, 뇌, 심장질환 위주로 가입을 해요. 그러면 내가 암이나 뇌졸중, 심장질환에 걸렸을 때 납입 면제되는 게 더욱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납입 면제가 빠지게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새로 나와 있는 이런 유병자 보험으로 변경하는 게 더욱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보험입니다. 그동안 이제 325 보험만 알고 계셨던 분들 335 보험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는데, 이미 이제 발빠른 보험 소비자분들, 특히나 이제 유병자분들은 이미 이 보험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325 보험의 기존 가입자분들이 눈부시게 좀 이렇게 바꾸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보험료가 저렴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325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 2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 관련된 부분만 지나면 가입이 가능했죠. 근데 이 345 보험은 1년을 더 경과를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325 보험 가입하고 나서 1년 동안에 새로운 질병이나 보험금 청구한 이력이 없으시면은 345 보험으로 어떤 분들이든 다 변경이 가능해요. 그리고 암, 백혈병, 에이즈, 간경화, 뇌, 심장질환을 추가로 더 물어보기 때문에 만약에 심장질환 관련된 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335 보험으로 변경이 안 되지만, 방금 말씀드린 8대 질병 관련해서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입원 및 수술이 1년만 경과되면 모두 다 335로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에 띄게 지금 바꿔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놓치셨던 분들은 이제 이 점까지도 알아두셔서 똑똑하게 보험도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보험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장점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기존에 325 보험 가입하신 분이 335로 변경했을 때 보험료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제 암 관련된 부분만 가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2018년도 4월에 가입하신 325 보험을 가입했고, 이때 남성분 연령이 51세 54,000원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어요. 근데 담보를 동일하게, 그리고 연령도 2살이 더 증가한 53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매달 2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총 34,699원. 근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가입한 325 간편심사보험 안에서 335로 변경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보험사로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45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다 325 간편심사보험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군데 중에서 가장 저렴한 회사가 저희가 지금 방금 소개시켜드린 회사이고, 지금 암진단비로 봤을 때 매달 2만 원이 줄어드는데 앞으로 20년 동안 납입하는 걸 봤을 때 486만 원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처럼 2018년도 4월에 내가 유병자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2년 동안 납입을 했잖아요. 좀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매달 2만 원씩 앞으로 18년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335로 변경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다는 거죠. 납입 기간은 2년 더 증가를 하지만 중간에 만약에 암이나 뇌, 심장질환 겪으시면 또 납입 면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가입한 325 보험 회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보험사로 변경을 했을 때 이렇게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에 여러분 글씨 보셨을 거예요. 보험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좋은 조건이고 이렇게 좋은 가입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부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335 보험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담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가입 금액도 굉장히 넓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담보 부분들 조석훈 전문가에게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기본 계약이 우선 굉장히 저렴해요. 아마 설계 같은 거 많이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반 상해 사망이 뭐 1억이고 막 몇 천만 원 이상 하게 돼서 아마 그 기본 보험료를 좀 차지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우리 용종 제거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하는데 1년에 한 번 한도로 해서 용종이 발견됐을 경우에 이렇게 10만 원의 진단비를 주고요.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암진단비는 남녀 생식기암이 다 포함된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유사암 진단비, 갑상선암 진단비인데 갑상선암 관련돼서 이렇게 1,000만 원 지급받고요. 그리고 재진단암이라고 해서 암 진단비나 이런 유사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 받고 끝나거든요. 1회로 끝나는데 그 뒤에 2년 뒤에 한 번 받고 나서 제가 암 진단을 받고 2년 뒤에 전이 되거나 그 암이 남아있거나 했을 경우에 2년마다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재진단암 진단비가 있고, 그리고 이제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라고 해서 이게 작년 4월 달에 이제 한 회사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 뒤로 한 5회사 정도가 이제 함께 유일하게 있는 그런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약관상이라든가 혜택이 가장 큰 회사가 또 상품이 되겠고요. 담보가 되겠고요. 그래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기존에 많이들 있으니까요. 제가 최소치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또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증, 뭐 폐색전증, 아까 보셨던 뭐 뇌동맥류 이런 것들에 대한 경증, 심장과 뇌질환에 대한 진단비 역시 1회죠. 1회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수술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3대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고요. 기타 이제 많은 질병 관련된 이게 이제 보시면 내가 수술을 했는데 여기에 5종에 해당되고 112대에 해당된다. 그럼 이거 2개 다 받는 거예요. 각각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수술이 우리 장기 이식이든 뭐 심장, 뇌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주요 기관이다. 그럼 여기도 또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수술을 하든 질병 수술비는 무조건 받는 거니까 우리 용종 제거를 하는 시술도 여기에 해당돼서 30만 원은 무조건 받는 거고요. 입원 일당은 반드시 첫째 날부터 이렇게 설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대상포진 요로결석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여성분들을 위한 이런 추가적인 수술비가 또 있으니까 여기 뭐 1종에서 3종에서 만약에 받게 됐고 또 여성분들 여기서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수술 담보로 해서 20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거 말고도 또 추가적인 담보들로 해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플랜이 되겠습니다. 네, 주요 담보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이 외에 이제 추가적인 담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 비교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존 325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렸잖아요. 전체 보험사 같이 한번 비교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저렴한 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부터 비교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335 보험이 전 보험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325 그리고 있는 회사들은 335로 이렇게 한 6개 회사를 비교해 드리면 기본적인 담보들이 있는 기본적인 담보들로 1,000만 원씩 했을 경우입니다. 했을 경우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A사가 가장 다른 회사보다 2만 원 최대 월 2만 원이니까 이거를 한번 20년으로 12개월로 곱하고 20년으로 곱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겠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가입했을 때는 이렇게 A사가 더 저렴하고요. F사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데 지금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5대 기간 수술비 이게 없어서 조금 이렇게 저렴하고요. 만약에 내가 2대 진단 쪽으로 가입을 위주로 하고 싶다 그러면 F사. 이게 뭐 특정 회사를 무조건 저희가 권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들이 2대 질환이다 그러면 F사.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가 종합보험 형태로 가입하겠다면 A사가 가장 저렴하겠습니다. 근데 보험료분이 좀 작을 수 있으니까 작게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크게 한번 설명드리면 A사가 58,000원대인데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7만 원대, 6만 원대죠. 뭐 당연히 뭐 10,000원, 2만 원이니까 적은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보험료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400만 원, 뭐 200만 원, 100만 원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교하지 못한 채 한 보험 상품만 가져와서 그냥 무조건 사인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내가 500만 원 더 많은 금액으로 남들보다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특히 기저질환 이렇게 또 유병자 보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비교를 통해서 꼭 문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담보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보험료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저렴한 곳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여성분 만나봤고요. 이제는 남성분들도 보험료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325와 335 같이 좀 살펴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뭐 이제 모든 보험사들이 335 보험을 판매를 하는 건 아니고요. 딱 두 군데만 판매를 하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325 간편심사 보험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도 바로 보여드리면요. A사가 가장 보험료 측면에서 저렴합니다. 지금 335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앞서 두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A사랑 F사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모두 다 325 간편심사 보험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동안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봤을 때 좀 큰 숫자로 보면요. 일단은 뭐 B사 같은 경우 A사랑 비교했을 때 22,000원 차이가 나죠. C사도 뭐 한 22,000원 정도 차이 나고 있고요. 근데 유병자보험 325 간편심사보험 가장 많이 가입하는 회사가 바로 C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 한 40%가 바로 이 C사에 가입돼 있으실 거고요. 앞서서 325 간편심사보험 가입했는데 1년 동안 보험금 청구 이력이나 새로운 질병 없으시면은 335 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내가 가입한 회사로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보험사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금액은 진단비 1,000만 원, 입원 일당 10,000원 기준이지만은 뭐 암진단비 3,000원으로 늘리시고요. 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또 뭐 수술비 관련된 부분을 증액시킨다라고 하면은 이 매달 차이와 20년의 차이는 더욱더 많이 날 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동일한 그 담보로 설정을 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좀 비교를 해드렸지만 담보가 우리가 이제 가입 금액을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보험료 차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점까지 알아두시고 보험 비교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335 보험 저희가 보험료 남성과 여성 다 비교 도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9번 문자 1668에 2838번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병자 보험 저희가 정보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증 질환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이라고 하거든요. 플랜 바로 우리 조석근 전문가에게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두 가지만 물어보는 유병자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3개월 이내에 진찰 또는 검사 그리고 1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없으셨으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325, 335가 5년 이내 암, 뭐 뇌질환, 심장질환을 물어보는데 어떤 질병이었던 간에 퇴원한 지 1년만 지났으면 되는 겁니다. 3개월 안에 어떤 뭐 진단받은 게 없으시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중증을 앓으셨던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제 좀 태어났을 때 좀 불편하게 태어나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한 8년 전에 처음 방송했을 때는 장애가 있으시다라고 한 자녀분들에 대해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3일 보험으로도 충분히 가입할 수가 있는 3일 만세 보험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대부분 뭐 뇌출혈, 뭐 급성심경색 이런 것들만 됐었는데 이제는 뇌혈관질, 아까 뇌동맥류 뭐 다 말씀드렸죠. 신문연증, 부정맥 뭐 이런 것들 다 중증 질환을 앓으셨던 분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이제 납입 면제라는 혜택까지 있으니까 내가 먼저 335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아, 근데 내가 안 된다. 그럼 325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일 보험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서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고 내가 어느 조건에 맞는지를 이렇게 단계별로 함께 찾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병력에 맞춰서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중증 질환과 관련해서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점 한 번 더 이 플랜 안에 있는 장점들 살펴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 안에서의 담보는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담보 부분은 좀 어떨까요? 네, 이제 담보도 이제 지금 뭐 10가지만 말씀드리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기타 담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암 진단비가 3천만 원 있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남녀 생식기암 다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성, 여성 다 포함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되고 유사암 진단비 역시 갑상선암 포함된 유사암 진단비가 1,000만 원이 되겠고요. 개소감 진단비, 뇌혈관 화혈성 진단비가 조금 담보 한도는 줄어들지만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 상해 질병 관련된 수술비 그리고 입원 일당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해와 질병 관련된 이렇게 기본적인 담보들이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추가적으로 기타 수술을 했을 때 아니면 다른 혜택이 있는 담보들이 있으니까 내가 335가 안 된다? 325가 안 되는구나. 그럼 3일 보험은 이제 통과가 되셨을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어떤 담보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보험 안에서 다양한 혜택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희아 전문가님,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것도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험료까지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네, 이 3일 보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암이나 뇌, 심장질환으로 인한 수술하거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다시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일 보험은 모든 보험사가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딱 4군데밖에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남성분들 전체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를 보면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A사가 앞서서 335 보험과 같은 A사가 아닙니다. 다른 회사이고요. 근데 보험료 측면에서는 가장 저렴하죠. 41,590원. 근데 C사랑 비교하면요. 매달 820원 차이라서 얼마 차이 안 난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진단비 관련된 부분은 모두 다 1,000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죠. 근데 암 같은 경우 뭐 2,000이나 3,000만 원으로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C사가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담보가 부족한지에 따라서 가장 저렴한 회사가 이 3일 보험에서는 좀 나눠질 것 같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반대입니다. 여성분들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B, C, D사랑 A사랑 보험료 차이가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죠. A사가 워낙 저렴해요. 그 이유가 3일 보험에서 가장 늦게 출시한 회사가 A사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 보험사들 손해율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 A사가 워낙 독보적으로 저렴하다는 거죠. 나머지 보험사 지금 다 4만 원대죠. 근데 A사만 2만 원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단비도 올리고 그리고 뭐 상해 수술비 관련된 부분 질병 수술비 올린다라고 하면 더욱더 차이가 난다는 거죠. 지금 1,000만 원 기준일 때 15,000원 차이가 나는 거면요. 더 금액을 올리시면은 평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약 한 28,00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20년 동안에 봤을 때 404만 원이 아니라 거의 한 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은 이렇게 다 같은 것 같지만은 보험료도 다르고요. 그 안에 이제 담보를 구성하는 보장성인 약관의 부분도 보험사들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비교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험의 약관의 범위나 이런 부분이 모두 동일하고요. 다른 부분은 납입 면제와 보험료 측면에서만 다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리한 회사는 바로 이 A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보험료까지 비교 꼼꼼히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중증질환과 관련해서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보험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꼭 필요하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한 번 더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638-3999번, 문자는 1668-2838번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병자분들을 위한 정보도 이렇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앞서서 335 보험 먼저 알려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중증 질환자분들을 위해서 3일 만세 보험까지 알려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조건에 이 보험료에 만날 수 있는 게 이번 달까지라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 잘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24시간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이 점도 잊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